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8라운드 최종전 일정이 끝났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뛴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까지도 이강인 선수가 시즌 6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또 맹활약을 펼쳤고 스페인 현지 언론과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적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최종전 활약은 어땠고 또 스페인 현지 언론의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적설의 최신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요르카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캉 하면서 오늘도 뜨거웠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3대0 승리, 홈 최종전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를 했죠.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록할 수 있었던 높은 순위인 9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예, 이 결과를 통해서 승점 50점에 도달했다라고 마요르카 지역 매체라든지 또 마요르카 구단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표했고 이게 근 10년간 마요르카가 기록한 최고 성적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1년 만에 최고 성적인 거죠. 2011-12 시즌에 8위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나락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3시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하브리그에 있었거든요. 게다가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서 있는 팀이었고 특히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상위권에 도전하던 팀이었으니까 이 팀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라올라 감독 밑에서 지난 시즌 이제 승격했을 때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고 또 이제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마요르카한테 패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은 고사하고 도리어 11위로 밀려났습니다. 예, 만약 이 경기를 이겼다면 빌바오를 제치고 더 높은 순위가 가능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요르카가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린 최고 순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발렌시아 사실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가까스로 잔류를 했어요. 잔류할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요.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강등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현재 잔류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 다 제각각 경기들이 있었어요. 예. 심지어 셀타 비고가 가장 힘들어 보이는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잘못하면 발렌시아 강등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발렌시아 자체가 레알 베티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알메리아가 에스파뇰 이미 강등 확정된 팀 상대로 3대3 무승부에 그쳤고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잔류할 수 있었던 거였죠.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발렌시아가 지고 알메리아와 바야돌리드가 모두 승리했다라면 발렌시아가 강등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 잔류가 됐다. 간신히 다음 시즌에 라리가에서 뛰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발렌시아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발렌시아에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는 핵심 선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떠난 이후 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요르카도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울티마 오라라는 매체는 마요르카 지역의 매체로서 이제 스포츠지가 아니라 일간지거든요. 이 울티마 오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한 시대가 끝났다. 즉 이강인 선수와 함께했던 올 시즌을 어떻게 보면 마요르카가 지난 11년간 최고의 시즌을 보낸 하나의 이제 시대로 본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명확한 뚜렷한 개성을 보였잖아요. OK 디아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마르카 같은 매체들 같은 데서는 이제 이바가사 이후에 가장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기레 감독 체제로 보자면 1년 반 정도 동안 그래도 마요르카가 굉장히 힘있는 축구, 좀 주목할 만한 좋은 플레이들을 보였고 특히 올 시즌 1년 동안에는 무리키 이강인을 통한 이 공격 패턴이 어떻게 보면 마요르카의 역사에 남을 만한 활약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몰라네스하고 데 갈라레타가 확실하게 중원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왜냐면은 두 선수가 좀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지난 시즌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몰라네스 이제 임대로 데려오고 데 갈라레타가 부상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서야 조금 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특히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 역할에서 확실히 이제 네.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일찍 결성이 됐었다면은 유럽 대항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시즌 마지막 끝나니까 들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떠나게 되면서 팀을 다시 이제 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예, 정말 마요르카 팬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신나게 시즌을 즐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기 내용이 나와요.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돌파라든지 세밀한 플레이들이 정말 또 폭발했는데 이번에는 이 경기를 지켜본 팬들의 느낌이 달랐다. 지금까지는 이강인 활약 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이랬지만 이게 이제 올 시즌의 마지막 보는 거라니 라고 할 정도로 씁쓸하다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그러면 이날 활약이 어땠느냐?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제가 여태까지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셀타비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급에 해당한다라고 물론 뭐 그가 비등하게 이제 활약한 경기들은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도 기록적으로 멀티골도 넣고 도전 활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셀타비고전이 가장 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급에 해당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분경에 몰라네스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터치라인 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그러면서 터치라인을 타고 가면서 상대 선수를 제치고서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자우메 코스타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 센터백인 무민이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측면 공격이 전개된 장면이었고요. 6분경에는 무리키의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여기서 돌아서면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가니까 결국 카테나가 이제 잡아끌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마르카도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좀 전진을 시도했지만 다시금 파울에 막혔다. 즉 사실 시즌 내내 경기 내내 이강인 선수의 돌파 상황이 파울로 저지되는 상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파울, 또 한 번 새로운 파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요르카의 첫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그 초반에는 바에카노의 공세에 조금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강인 선수가 파울을 얻어낸 상황에서 6분경에 이제 그 데갈라레타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라이오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여기서 이제 모울라네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넘어갔던 거였죠. 그 12분경에는 마피오가 일단 그 돌리는 패스 자체가 상당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백이 패스 준 거를 그냥 원터치로 그대로 돌려서 보냈는데 이게 좀 세게 나갔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게 셌음에도 바로 이제 그 터닝 동작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상대 선수 2명이 오니까 그 2명 사이로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움직여 가니까 상대 선수들이 약간 이제 좀 동시에 몰리는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특유의 양발 드리블로 반대편으로 확 방향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터치라인에 따라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다시 이제 상대 선수가 앞으로 가로막아서자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중앙으로 쭉 끌고 가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모울라네스가 앞에 완전히 열려 있었잖아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기서 조금 멈칫했어요. 멈칫해가지고 상대 선수들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골 리플레이인 건데 11번이 이제 백패스를 주는 게 그게 모울라네스가 이제 거기서 슈팅을 때렸어야 되는데 못 때리고 백패스를 준 거였거든요. 예. 코페테가 측면으로 내줬고 그리고 이제 발리엔트가 볼을 끌고 가다가 횡패스를 줬고 마페오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다가 백패스를 준 걸 여기서 이제 라이오가 왼쪽 측면으로 상당히 전화 패스를 잘 넘겨줬고요. 코페테가 다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걸 이번엔 모울라네스가 이제 환상적인 대각선 로빙 패스를 준 거를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다니 로드리게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빗 맞으면서 홈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뭐 사실은 과정이 조금 있긴 했어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탈압박하고 전환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온 거고 실제로 라리가 공식 그 트위터 채널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전환해 가는 과정만 또 따로 클립을 올릴 정도로 이 플레이가 현란했다라는 현지 평가가 나왔어요. 15분경에는 코스타의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상대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또 이제 특유의 방향을 전환하니까 상대 선수가 넘어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이강인 선수가 그 코스타 선수한테 다시 패스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 연결된 공격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 공격 과정에서 코스타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바이시클 킥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살짝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대로 맞아 들어갔다면 원더골, 뭐 어떻게 보면 시즌 베스트 골이 나올 수도 있는 멋진 시도를 했는데 무산이 됐지만 어찌됐건 이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마르카에서도 오호 하면서 이제 보라는 거거든요. 눈이거든요. 주목하세요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리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맞지 않았다. 뭐 이제 오버헤드 킥을 시도했다. 이런 표현을 한 다른 매체들도 있었는데 정말 멋진 시도였지만 아쉬웠다. 네. 그리고 이제 19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표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이제 터닝 동작으로 상대 수비가 근처에 있으니까요.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그 간격을 벌린 다음에 다니 로드리게스한테 패스를 줬고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크로스를 올렸으나 이게 수비한테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비가 앞에서 끊어내지 않았으면 무리키의 헤딩 슈팅으로 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여기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했던 플레이였고요.
27분경에 이게 그 마요르카가 수비 진영에서 스로인을 던졌는데 이게 조금 스로인이 안전하게 가지 못하면서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요르카 선수와 이제 그 바에카노 선수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위험 지역에 있었음에도 상대 선수 2명이 왔잖아요. 여기서 근데 힐 패스를 그대로 뒤로 이렇게 딱 주면서 데갈라레타한테 연결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데갈라레타가 몰라네스한테 주면서 위기 상황을 빠져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시나 이강인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가 공격 기회를 연결한 거고요. 28분경에는 발리엔트가 이제 상당히 롱킥을 보낸 거 이게 좀 셌거든요. 세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이거 트래핑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 튀긴 했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가서 받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가 뒤에서 밀쳤어요. 밀쳐가지고 무게중심이 밀렸는데도 그대로 이제 드리블로 조금 더 뒤로 치고 가다가 돌아서면서 상대 선수 2명 사이에서 패스를 주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장면이었던 거였죠. 이렇게 힘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였던 게 분명히 올 시즌에 좀 좋아진 부분이고요. 38분경에는 다니의 백패스를 데갈라레타가 이강인 선수한테 전진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가 또 특유의 수비 2명 사이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오스카가 잡아 끄는 장면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파울을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였죠. 뭐 경기마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워낙 공을 잘 빼내고 돌파를 하니까 손으로 잡아 끄는 장면들이 항상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좀 라리가에서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전반전 내내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전반전 0대0 스코어였음에도 중계 카메라가 이강인 선수를 계속 비춰줬어요. 물론 뭐 이 경기가 이강인 선수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반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인 좀 네. 가능성이 크다. 이 적은 뭐 사실 유력하다고 봐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르카도 이 경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어떤 얘기했느냐? 마요르카의 모든 것 이강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 경기뿐 아니라 발렌시아의 깐테라,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올 시즌에 정말 훌륭한 위대한 시즌을 보냈고 지금 이적 시장에서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요르카 담당 기자가 실시간으로 올린 트위터 내용을 올리면서 이강인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강인이 떠나면 이제 손모이시 구장이 무너질 수 있다. 떠나면 이제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전반전 0대0 끝난 가운데 결국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또 마요르카의 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먼저 그 57분경은 데갈라레타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다시 이제 리턴 패스를 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데갈라레타가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갔는데 상대 선수가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가로채려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또 특유의 턴동살구로 움직이니까 저기 넘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넘어진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선수가 이제 태클을 들어왔는데 이걸 따돌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차바리아가 잡아 끌면서 그리고 이제 발까지 걸면서 파울을 범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결국 이강인 선수는 파울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드러낸 장면이었고요. 58분경에는 자우메 코스타가 이제 스로인을 이강인 선수한테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그 상대 선수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따돌리는 형태로 간격을 벌린 다음에 골라인까지 가서 수비 틈새로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그 자우메 코스타가 크로스로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죠. 예, 득점의 기점이 될 수 있었던 멋진 패스였는데 뭐 이런 순간에서도 이제 마르카의 실시간 중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후반전에도 뜨거운 활약, 치열한 경기를 펼치면서 또 차바리아에게 파울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엄청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파울로밖에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69분경에 몰라네스를 빼고 이제 앙헬 로드리게스를 투입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몰라네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앙헬 로드리게스가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앙헬 로드리게스는 이번 경기가 마지막인 게 확정인 거잖아요. 예, 계약이 만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앙헬한테 작별 인사를 남기게 하려고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랑 투톱으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은 앙헬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모울라네스를 대신해가지고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메짤라로 이제 보직을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직 변경하자마자 곧바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요. 그 앙헬이 이제 측면으로 빠져서 그래서 이제 그 길게 중앙으로 패스를 넘겨준 거를 여기서 이제 데갈라레타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살짝 빗나갔죠. 예, 이강인 선수가 이제 라리가 최종전에서 골을, 좀 7호 골을 노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예, 이게 그가 사실 유효 슈팅이라도 됐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는데 각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꺾은 게 그냥 빗나가고 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팀의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71분경에 정교한 코너킥을 올렸고 이를 코페테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네, 뭐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코너킥에서 날카로운 모습, 코너킥의 뭐 전문가죠. 코너킥으로 이제 어시스트를 또 하나 정립을 했고요.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76분경에는 그 상대 선수가 이제 볼을 끄는 과정에서 빠르게 달려와가지고는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앙헬한테 패스 주려고 했거든요. 수비 3명 사이에서 예. 커버를 들어온 수비수가 빠르게 이제 가로채면서 이제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물론 앙헬한테 패스 준 것도 저는 이 패스 자체의 질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여기보다는 그 전에 반대편에 무리키가 프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무리키 쪽으로 줬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은 있긴 했지만 이 시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빠져나갔다면 또 1대1 기회였고 그렇죠. 또 앙헬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장면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앙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물론 앙헬은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긴 했습니다. 예. 이번 경기가 약간 조금 그 작별을 하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좀 느낌의 경기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요르카는 이제 뭐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도 없고 예. 강등 잔류 이것도 이미 확정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85분경에 이강인 선수를 뺀 거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바꿔준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오니까 다들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코치도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한 명씩 안아주고 마지막에 이제 무리키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었던 거였거든요. 결국엔 이게 다들 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떠날 거라는 걸 다 아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이강인 선수가 좀 남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경기 내내 좀 표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장면에서 네. 관중들이 강인리 이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중계 카메라도 아예 이강인 선수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코치랑도 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정확하게 팬들이 외친 게 뭐였냐 하니까 이제 강인 깨닫대 이거였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많이 이게 스페인 팬들이 하는 외침입니다. 깨닫대가 남아라, 네. 남아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 유력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팬들이 이제 외침을 하는 건데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교체가 될 때 더 크게 좀 불렀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스페인의 이제 4대 스포츠 신문 마르카, 아스, 문도 데포르티보 그리고 스포르트가 있는데 아스에서도 이제 기사 제목을 데갈라레타와 이강인의 작별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이제 골잔치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강인 깨닫대를 팬들이 외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손보이시 경기장이 거의 축제 현장이긴 했지만 또 작별의 현장이기도 했다.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데갈라레타도 빌바오로 떠나는 게 뭐 확정이 됐고요. 예. 그 외에도 많이 떠나는 선수들이 있죠. 뭐 임대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예. 하지만 그 선수들을 향해서 깨닫대 다 외치지 그렇죠. 않아요. 예. 딱 이강인 선수한테만 그러니까요. 외쳤다. 왜냐면 이 선수야말로 정말 잘 돼서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마요르카가 꼭 못 잡아서 떠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좀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남기고 싶지만 예.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싶고 원하는 팀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팬들이 마지막 외침인 거죠. 남아주면 안 되겠니? 약간 예. 간절함의 호소였던 거죠. 결국은 그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니까요. 왜냐면 바이아웃 조항인 거여서 그런 건데요. 이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MVP는 무리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계 카메라는 이강인 선수를 더 오랫동안 비춰주고 있었어요. 예. 네, 그 정도로 이번 경기가 상당히 이강인 선수가 많은 주목을 받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 선수여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저는 이 경기는 이강인이 최우수 선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라리가 최우수 선수가 안 된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각종 통계 매체에서 최고 평점을 받지 못한 거는
빅찬스 놓친 거. 그렇죠. 예, 골을 넣었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전국 신문 중에 뭐 가장 큰 신문이죠. 마르카의 제목도 무리키와 이강인이 쏜 모시 경기장에서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 물론 이제 무리키는 뭐 남겠지만 이게 무리키 이강인을 콤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강 콤비라고 한국에서 부르듯이 스페인에서도 무리키와 이강인의 그 지분이 마요르카에서 크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의 15골 중에 이제 3골을 어시스트했고 그 외에도 많은 기회를 좀 연결해 줬습니다. 네. 기록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대부분의 수치에서 1위였었거든요. 볼터치도 54회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7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면서 시도 성공 전부 다 최다였고요. 파울 획득도 3회로 최다였고요. 크로스 시도도 4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 횟수도 전체는 16회, 그리고 그라운드 볼이 그 중에 15회였던 거였고요. 당연히 뭐 볼 경합 시도도 최다였고, 성공도 최다였고. 예, 8회로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리커버리도 8회를 기록했는데 최다였고요. 슈팅이 1회인데 이게 뭐 두 번째로 많았고, 애초에 마요르카가 슈팅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찬스 메이킹도 뭐 1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 뭐 슈팅이 없었으니까 찬스 메이킹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전체 패스 성공률은 77%였는데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80%에 달했고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횟수가 18회로 그 단위 19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어요. 예, 결국에는 공격의 모든 것이었다는 평가가 기록으로도 드러나고요. 예,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맨 왼쪽이 이제 드리블 맵인 건데요. 빨간색이 실패한 거고 초록색이 성공을 한 건데 공격 진영에선 전부 다 성공을 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파울 획득도 중앙이 파울 획득인 건데 세 개 다 공격 진영에서 파울을 획득을 해낸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슈팅 빗나간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뭐 좌우 측면도 넘나들면서 맹활약을 펼쳤고요. 이건 이제 패스 관련인 건데요. 왼쪽이 이제 패스 맵인 건데, 일단 공격 진영에서 패스 상당히 많이 성공시킨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전진 패스 비율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이 크로스인 건데, 결국 그 코너킥에서 도움을 올린 거를, 파란색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비 관련 맵인 건데요. 왼쪽이 이제 리커버리인 거거든요. 근데 4회를 공격 진영에서 리커버리를 했고 나머지 4회는 수비 진영에서 리커버리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오른쪽은 클리어링인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클리어링을 해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박스에서도 저기는 빅찬스 지역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진영의 리커버리 같은 경우도 네. 하프라인에 좀 넘었을 때 바로 또 차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이제 전방 압박을 잘했다. 그리고 저 클리어링 한 장면을 제가 일부러 빼놓긴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 상대 슈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그 클리어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박스 안에 왼쪽에 있는 마피오한테 정교하게 연결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마피오가 거기서 이제 터치 미스가 조금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상대의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일단 뭐 통계 기반으로 하는 풋모 평점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8.0점을 받았고요. 다니 로드리게스가 멀티 도움을 했기 때문에 8.9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골을 넣은 모리키는 이제 7.8점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오히려 낮았어요. 예, 물론 뭐 또 다른 골 넣은 수비수인 코페테 수비수가 골 넣으면 이게 약간 좀 뻥튀기가 되는 게 있다 보니까 8.6점을 받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도 7.5점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골을 넣은 무리키의 7.4점보다 높았다. 스페인 전국 신문인 마르카의 또 평점을 보면은 사실 뭐 골고루 마요르카 선수는 좋은 별점을 받긴 했는데 별점 2개로 이강 선수가 뭐 골을 기록한 선수들이라든지 또 어시스트를 멀티로 기록한 다니 로드리게스와 같은 별점 2개, 즉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 여기는 이제 바르셀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강인 선수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어요. 뭐 문도 데포르티보의 별점도 보통은 3개면은 가장 높은 건데 네, 그렇죠. 4개는 잘 안 주거든요. 네. 극상의 활약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무리키, 앙헬 로드리게스 여기다 코페테까지 했는데 뭐 코페테 수비수인데 골 넣고 무리키 리그 15골 그리고 앙헬도 나름 교체로 나와서 짧은 시간 동안 팀에서 골을 넣었고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 전반이 좋았다. 그 앙헬한테 4점을 준 거는 약간 조금 팀을 떠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우의 차원도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리뷰를 보면 전반전의 경기 주인공 재밌는 얘기 항상 나와요. 에이전트와 함께 이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팀을 떠날 수 있는 이강인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즉 이제 경기 내내 보여줬던 게 어시스트뿐 아니라 여러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기레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뭐 경기 전에도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이강인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다들 알면서 왜 그래 하면서 농담을 합니다. 아 이제 그만
이강인 보내줍시다. 나도 이제 못 참겠네요.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면서 농담을 한 건데 이제 뭐 아기레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거의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KDIO에서 최근 특히 토메우 마우라 기자가 굉장히 이강인 선수 이적설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리켈메 임대 플러스 현금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걸 이 기자가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사실 OKDIO의 공신력에 의문이 있었지만 이 보도를 뭐 지금 마테오 모레토라든지 다른 그 스페인의 유력 매체들도 비슷하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자가 소스 있게 보도한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리켈메를 원하고 있고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켈메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도리어 대신 리켈메 대신에 다른 유망주들 4명을 끼워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죠, 예. 현재. 그런 가운데 가장 또 최신 업데이트한 토메오 마우라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제목은 이제 마요르카가 리켈메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애초에 말했듯이 이제 마요르카는 그래 리켈메 주면 이강인 줄게 현금 받고 현금 좀 깎아서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됐고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긍정적인 대화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의 분위기는 특히 이제 스페인 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 갈 것 같다라는 그 기류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뭐 쿠팡컵이 있기 전까지는 이적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떤 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될지 새로운 소식 그리고 독점적인 정보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